자, 이번에 또 새롭게 코너가 마련이 됐습니다. 앞서 뭐 리튬 얘기도 들었고 원전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뉴스의 가십거리로는 많이들 등장하죠. 근데 이제 사실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을 제대로 보려면은 전자공시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고 그 전자공시 안에 모든 사항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눈여겨서 잘 안 보게 됩니다. 이 전자공시를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자, 전자공시생이라는 이 타이틀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기업명은 아닐 텐데. 네. 필명? 필명은 범송공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호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장호진 팀장은 사실 제도권에 오래 계셨죠. NH투자증권 스몰캡 팀 네, 계셨고, 맞습니다. KB증권 스몰캡 팀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데 네.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원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전자공시에 주목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기업에 대해서 뉴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업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이 발표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이 발표한 뉴스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업이 발표하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의 내부자들이 갑자기 산다. 그러면 보통 우리 회사가 싸구나라는 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렇죠. 싼 이유가 분명히 그 배경 속에 있을 텐데 그거는 행간에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다시 분석해 보면서 왜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증여 공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증여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증여세를 절세하고자 하면 당연히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낮다고 판단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증여 시점 전후 2개월을 평균가를 내서 과세 표준으로 잡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증여하기에 그 기간에 하면 전후 2개월 동안 아무 내용이 없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꼭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렇진 않죠. 네, 꼭 네. 그런 건 아니고. 자, 이 전자공시 속에도 보면 이제 수주공시 네. 내지는 증설공시, 네. 캐펙스 투자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건 기사로 그런 거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시 속에 숨어 있는 함의, 행간의 의미, 제가 잘 쓰는 표현이지만 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들여다보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건 차근차근 한 번씩 또 풀어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새벽에 앞서 이제 여러 차례 번복되고, 뒤에도 또 오후에 많이 얘기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미국의 물가, 소비자 물가까지도 봐야 됩니다. 물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건 맞는데, 그래도 또 금리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자,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CPI 어떻게 관전을 하셨는지요? 일단은 지표를 보면은 헤드라인으로는 6.5%가 성장을 했고, 네. 그다음에 코어 CPI로는 5.7%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에는 그대로 부합하는 수치였고, 그다음에 지난달 수치를 보면 CPI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7.1%, 코어 같은 경우는 6.0%였습니다. 이게 내려온 거죠. 근데 그 헤드라인 쪽에서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처음으로 6%대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네. 그리고 그 월별로 봤을 때 전월 대비해서 2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3%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내년이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CPI가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올해가 되면은 CPI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가장 큰 이유가 그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에너지. WTI가 100불 시대를 연 게 3월이었거든요. 작년 3월. 그런데 지금은 이제 80불 미치기 때문에 3월부터는 WTI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CPI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CPI 오래 떨어지는 건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CPI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코어 CPI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보면은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그렇죠. 에너지와 식량을 제외한 코어 CPI를 사람들이 이게 안 떨어진다, 크게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쉘터입니다. 네. 근데 거주 비용. 그렇죠. 근데 이게 렌트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렌트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사실 렌트비가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쉘터 비용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거주하는 것을 렌트로 전환했을 때의 이 전환했을 때 비용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레깅이 있습니다. 시차가 좀 네, 시차가 좀 있습니다. 발생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 레깅을
연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차의 이연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올해 중에는 반드시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나온 게 이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잖아요. 네. 연도는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는 하락폭으로는 가장 컸다. 연율 기준이죠. 이게 들어가면 또 뭐 지난 전년 동기 대비로 들어가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수치만 놓고 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했고, 네. 자, 조금 더 CPI라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거주 비용에서 네, 거기에 뭐 맞습니다. 중고차 비용 같은 것도 그죠? 네, 많이 떨어지고 네. 네. 있고. 자, 에너지만 크게 솟구치지 않으면은 뭐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데 여기에 연동돼서 미국의 연준이 긴축 행보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까? 저는 사실은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낮아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연준의 긴축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거다라는 우려는 후퇴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추가적인 인상이 75에서 한 100bp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50bp 정도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는 제한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뭐 그에 따라서 2019년에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시장이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작년에 이제 기고 효과로 인해서 올해 이제 CPI가 낮아진다고 하면 반대로 네. 올해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 가장 큰 원동력은 고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임금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임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은 뭐 매크로 얘기는 거기까지 너무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자공시에 나오는 매크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자공시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이 DI 동일인 것 같은데 DI 동일은 전자공시에서 뭐가 특이사항으로 포착이 되던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여가 나왔습니다. 이제 43년생이신 이제 서민석 회장님께서 네. 그 서태원 사장한테 15억 정도의 이제 증여를 했는데요. 15억. 네, 15억 정도. 2세인가요? 자제인가? 자제분입니다. 아, 이게 네.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자제분은 15억이면 과세 대상인가요? 이게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과세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의미가 있을 거로 보는데 일단은 이런 공시가 나오면 주가 수준을 먼저 봅니다. 그렇죠.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데 21년 8월에 고점 38,800원을 기록했었고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어제 기준으로 종가가 14,850원이었으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내부자들도 이제 회사가 충분히 싸구나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싸니까 넘기는구나. 그렇죠. 싸니까 담긴 거다. 네. 징에서 어떻게든 아끼고 싶을 거니까 네.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 추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사업을 좀 더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회사 사업의 자회사 동일알미늄? 네. 이게 뭐 포인트입니까? 동일 알루미늄이 포인트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메인 사업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동박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동박의 매출이 크긴 한데 알루미늄 박도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동일 알루미늄의 지분을 9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 알루미늄의 작년 매출을 보면 2천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은 한 11% 정도 하고 있고. 네. 근데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9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3분기에 벌써 작년 연간 수준을 거의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사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뭐 2차 전지향 쪽이 요즘 각광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박. 네, 알루미늄 박, 얇은 박. 맞습니다. 얇은 박. 자,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또 재평가될 수 있다고요? 자산 가치. 부동산이 또 쏠쏠한 모양이네. 그렇죠. 그 방직 회사를 여러 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직 회사들은 그 면사를 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부지가. 그렇죠. 부지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각 요지에 이제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도 당연히 그러니까 각 요지에 이제 부지들이 많이 있고 네. 가장 대표적인 이제 건물은 삼성동에 있는 본사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이제 신규 건물이 들어오면서 GBC. 거기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그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도 대규모 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지역에도 부지가 있어서 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PBR이 0.8 수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 언더죠. 네, 이런 언더입니다. 네. 0.6 정도 됩니다. 0.6. 네. 그 부동산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0.6인 오케이. 거죠. 정리하자면 일단은 증여가 나왔는데 바다권일 확률이 높다. 그렇죠. 쌀 때 일단은 절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추론을 했고, 그다음에 전자공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또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본업도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고. 본업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 네. 방직 사업이 워낙 실적이 좋았었는데요. 네. 2021년에. 네. 근데 2022년에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랑 판가 상승이 워낙 셌기 때문에 방직 사업이 21년에 다 좋았지만 이제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운 사업이랑 같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좀 포인트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케이.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업으로. 잠깐만요. 또 얘기가. 동일 알루미늄에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1년에 증설을 발표했어요. 증설? 네, 지금 이제 라인이 4개 있는데 네. 이걸 9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동일 알루미늄의 가치만 하더라도 그 이상을 자회사? 네, 그렇죠.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가치만 해도 그렇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말고 혹시 최근에 테니스가 굉장히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네, 네, 많이 네. MZ 세대들 위주로. 그렇죠. 골프에서 테니스로 많이 농해 간다는 얘기 들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 테니스에서 되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라코스테라고. 라코스테? 네, 라코스테. 오, 네. 악어. 네, 라고 붙어 있는 거.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라코스테라고 별명하는데 팔다리가 짧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라코스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일 드박네라는 회사의 5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테니스 열풍 때문에 이 라코스테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50% 지분을 가지고 이게 연결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게 배당과 함께 지분법 순이익으로 계속 잡힙니다. 네. 근데 이 규모도 연간으로 했을 때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와이프가 방송 반 모양이네요. 바로, 네. 큰일 났네. 자, 그래서 공시 속에 많은 것들이 숨어 있고, 이 풀어보니까 재밌네요. 흥미롭고. 네. 다 또 하나 기업을 보고 싶은데. 네. 지어소프트로 가볼까요? 네. 오아시스 그렇죠. 마켓 아닌가요? 여기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네. 봅시다. 지어소프트는 본업보다는 사실 오아시스가 메인 회사죠. 근데 오아시스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마켓컬리가 상장을 철회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아시스는 들어오나? 올면? 네. 오아시스는 새벽 배송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네. 네, 온오프라인 매장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제 공시가 뭐가 나왔냐면 그 상장 전인데 구주 네. 157만 주를 47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IPO로 이제 기관에 매각을 한 건데 단가를 보니까 한 3만 5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공모가의 하단입니다. 희망 공모가의 하단 수준. 네. 네, 그 가격에 매각을 했고 이 가격을 기반으로 이 회사의 지분 가치를 봤을 때 4,200억 정도 됩니다. 보유 지분 가치가. 그러면 현금이랑 합하면 한 4,700억 정도가 이 오아시스의 가치였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지어소프트의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이제 물론 이제 마켓컬리 철회 때문에 오아시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좀 디스카운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 상장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지어소프트도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네. 자, 또 하나 기업이 있어요. 수산 인더스트리. 네, 최근 맞습니다. 주가가 막 뛰는데 네. 이거 뭘로 묶여서 뛰는 거지 이게? 네. 지금 저희 앞방송에서 UAE 얘기했잖아요. UAE. 네,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랍에미리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업 한 100여 개와 같이 방문을 네. 하는데 수산 인더스트리의 자회사, 100% 자회사인 수산 ENS가 거기 동행해요. 네. 네. IT? 아닙니다. 여기가 뭐예요? 수산 인더스트리도 원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발전 정비 사업인데 수산 ENS는 원전 개측 제어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 ENS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당연히 원전 관련된 수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죠. 묶여서 가는군요. 네. 이게 자회사 수산 ENS? 네. 그거는 공시에 또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면 뭐가 풀이되는 게 있나요? 그냥 이 사업 내용 정도 내용 나와 정도? 있죠. 네. 거기에 이제 계열사들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 네, 맞습니다. 공시 안에 다 들어있죠, 전자공시. 그렇죠. 다트라고 하죠.
다트라고 하죠. 네, 네. 다트를 열어보면 근데 대부분 다 안 열어보세요. 그게 글자도 작고 화면도 넘어가고 아, 그렇죠. 네, 보기도 불편하니까 네. 뭐 이게 바지런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세 개의 기업을 봤습니다. DI 동일, 지어소프트, 수산인더스트리. 일단은 다 공식 속에 뭔가 긍정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만 언급을 드리고 있죠. 네. 그렇죠. 뭐 사실 부정적인 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자, 다음 주에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요. 네. 그거는 제가 준비 안 지금 하셨나요? 네. 원고에 니 왜 써놨을까? 다른 질문인가? 네. 네. 아닌 걸로 그러면은 자, 일단 기업만 네, 기업만 다 보도록 했습니다. 첫 출연이시라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사석에서는 우리 장호진 팀장을 잘 알고 있지만 나무가로 여의도에서는 거의 뭐 가장 유명하시죠. 얘기하시긴 그렇겠지만 다음에 한번 또 우리 풀어볼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픽점 부패였고요. 전자공시생 장호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